도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았다. 28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그녀의 일상은 회사의 야근과 집으로의 귀환으로 채워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요즘은 그조차도 쓸쓸하게 느껴졌다. 한국의 겨울은 차갑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랬다. 특히 도희처럼 다른 사랑을 품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을 숨겨왔다. 지은과의 추억은 대학 시절의 달콤한 비밀이었지만 지은이 갑작스레 미국으로 떠난 후 그 비밀은 상처로 변했다. 너는 여자잖아. 우리 사이가 이상해. 지은의 마지막 말은 도희의 가슴에 영원한 흉터를 남겼다.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3층의 도희가 바로 옆 302호에 도윤이 살았다. 도윤은 30살,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녀의 미소는 아이들을 녹이는 봄바람 같았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착한 누나로 불렸다. 도윤은 도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기심을 느꼈다. 복도에서 스치듯 마주칠 때마다 도희의 눈빛이 슬퍼 보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도희 씨,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요. 도윤의 인사는 늘 따뜻했다. 하지만 도희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날 저녁, 도희는 지은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비가 내리는 창밖 풍경이 그녀의 눈물을 가려주었다. 왜 나를? 그녀는 속삭였다. 문이 열린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도윤이 들어온 이유는 간단했다. 도희의 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우산을 빌리러 온 참이었다. 비가 너무 세게 와서. 하지만 그 안에서 본 장면은 그녀를 멈추게 했다. 도윤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 사람이 지은 씨. 도희가 놀라 눈을 들었다. 어떻게 아세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대학 동아리에서 봤어요. 나도 디자인 전공이었거든요. 당신이 그때부터 그녀를 좋아했죠? 도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밀이 드러난 충격.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히려 공감이 스며들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도윤은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다. 그녀는 조용히 우산을 챙겨나가려 했지만 도희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요. 왜 들어오신 거예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비가 와서요. 그리고 당신이 걱정됐어요. 요즘 복도에서 당신 목소리가 들려요. 울음소리처럼 도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비슷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 쉽지 않죠, 이 나라에서.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도윤의 말은 부드러웠고 도희의 마음을 녹였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정상이라는 틀. 도윤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다. 아이들은 자유로워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숨겨야 하죠.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의 배신이 떠올랐지만 도윤의 시선은 달랐다.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자주 만났다. 복도에서 아니면 한강 산책로에서. 도윤이 사온 호떡을 나누며 웃는 순간 도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도윤의 과거, 그녀의 약혼자 소식. 봄이 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고 도희의 마음도 서서히 피어났다. 도윤과의 만남은 일상이 되었다. 주말이면 함께 명동 거리를 걸었다. 길거리 음식, 떡볶이와 순대국, 그 향기가 그들의 대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도희야, 이거 먹어봐. 매워. 도윤이 포크로 집어 입에 넣어주었다. 도희의 뺨이 붉어졌다. 그런 작은 접촉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도윤은 자연스러웠다. 나 어렸을 때
엄마랑 이런 데 왔어. 가족이란 게 소중하잖아. 하지만 도윤의 말 속에 숨겨진 쓸쓸함을 도희는 느꼈다. 도윤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 결혼을 강요하는 오빠. 나도 결혼 생각 없어.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 그들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바람이 불어오는 강변, 서울타워가 멀리 보이는 그곳에서 도윤이 손을 잡았다. 도희야, 나 당신 좋아해. 그 말은 도희의 세계를 뒤집었다. 키스 직전의 순간, 도희는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나도. 하지만 무서워. 도윤은 포옹으로 답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한국의 봄처럼 부드럽고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언니, 약혼식 준비 어때? 친구의 목소리였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의 약혼자는 대학 선배, 민준이었다. 사업가로 성공한 그는 도윤의 가족이 원하는 단정된 남자였다. 도윤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기대 때문에 그녀는 도희에게 털어놓았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딸이 레즈비언이라고. 그 말씀만 해도 집안이 뒤집어질 텐데 도희는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엄마는 결혼해서 손주 봐야지 라고만 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아파트에서 몰래 만나는 밤, 도윤이 요리해준 비빔밥을 먹으며 속삭이는 대화. 언젠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도희의 물음에 도윤은 물론이야. 우리 함께라면? 하지만 갈등이 싹텄다. 도윤의 약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가족 모임에서 민준이 도윤의 손을 잡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도희는 그걸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왜 아직도? 그녀는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필요해. 나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어. 도희는 배신감을 느꼈다. 지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나도. 기다리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졌다. 그들은 더 자주 다퉜다. 당신은 나를 진짜 사랑하나 봐. 도희의 외침에 도윤은 사랑해. 하지만 가족이라고 답했다. 서울의 여름, 더위만큼 그들의 관계도 뜨거워졌다. 한 번은 인사동에서 다투었다. 전통 찻집에서 도윤이 민준 씨랑 헤어질게. 약속할게라고 했지만 도희는 믿지 못했다. 증명해봐의 도희의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도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울었다. 다음 날 도윤이 문을 두드렸다. 열어줘, 도희야. 하지만 도희는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들의 첫 균열이었다. 여름비가 내리는 날, 도윤은 결심했다. 민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미안해. 나의 다른 사람을 만났어. 민준은 화를 냈다. 누구? 그 여자. 도윤은 놀랐다. 민준이 이미 눈치챘다는 사실. 너희들. 이상해.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 민준의 말은 도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의 선택이야. 헤어짐 후 도윤은 도희를 찾았다. 아파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서 있었다. 미안해. 이제 자유야. 도희는 문을 열고 그녀를 안았다. 눈물이 섞인 키스. 그 순간 그들은 진짜로 하나가 되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도윤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라고 가르쳤다. 도희는 디자인 작업에 도윤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주말이면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우리가 영원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한국의 가을 단풍이 그들의 사랑을 물들였다. 송곳나무 열매처럼 작지만 강인하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윤의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전통 한복을 입은 어머니, 엄한 표정의 아버지. 언제 결혼할 거냐? 식사 자리에서 나온 말에 도윤은 도희의 손을 숨겼다. 곧 우 생각 중이에요. 부모님의 방문 후 도윤은 변했다. 도희야, 나 포기할 수 없어. 가족을 도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나, 도윤은 울었다. 사랑해. 하지만 사회가, 가족이, 그 말은 도희에게 배신이었다. 지은의 반복. 도희는 도망쳤다. 한강 다리로 가서 밤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다음 날 도윤이 찾아왔다. 제발 이해해줘. 하지만 도희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헤어졌다. 아니, 도희는 그렇게 생각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 거리는 불빛으로 장식되었다. 도희는 혼자였다. 회사 동료들의 남친 없어 라는 농담이 아팠다. 도윤의 소식은 들려왔다. 부모님과 화해하려 애쓰는 그녀.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희에게 편지를 썼다. 나 없이도 행복해져. 하지만 잊지 마. 도희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배신의 고통, 하지만 그 안에 남은 사랑. 새해가 밝았다. 도희는 결심했다. 도윤을 찾아갔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들이 웃으며 도윤을 불렀다. 선생님, 도윤의 미소가 여전했다. 도희야. 왜 왔어? 도희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 용서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도윤이 물었다. 뭐? 함께 싸워. 가족에게, 사회에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게. 그들은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도윤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도희르요의 어머니의 답장은 떨렸다. 어떻게?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받아들였다. 한국의 변화, 젊은 세대의 목소리.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LGBT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홍대 카페에서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강 벤치에서 그들은 다시 앉았다. 황혼의 물결이 빛났다. 고마워, 도윤아. 도희의 말에 도윤은 손을 잡았다. 우리. 영원히. 그 순간 도희는 알았다. 사랑은 배신을 넘어선다. 상처를 치유한다. 한국의 하늘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인생은 드라마처럼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끝은 희망이었다. 서로를 안고 미래를 그리는